일본의 코지마 섬이라는 무인도에 서식하는 원숭이들은 원래 고구마를 먹을 때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가에 가서 씻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원숭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따라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섬의 모든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후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지마 섬 이의 다른 지역 원숭이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행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거리 원숭이들까지 고구마를 씻어 먹게 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현상을 미국의 과학자 라이언 와슨은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수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간을 넘어서 확산되는 현상을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라고 한 것입니다. 이후 많은 동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현상은 원숭이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포유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밝혀졌고 1994년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명하며 생각과 의식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놀라운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세상에는 너무 오염이 심해서 남까지 물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은 남에게 물들지는 않고 방어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서 맑은 샘물이 되어 세상을 맑히고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마음공부에 투자하셔서 나 자신을 깊고 맑은 샘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니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타산 정여경은 나이 40에 형제들을 잃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나이 60에 이르러서는 다시 마주한 막막한 삶에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기나긴 유배와 시련 속에서 타산은 흔들리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타산이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매일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청소한 것입니다. 오랜 시련 속에서 일상이 무너져 있음을 깨닫고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바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한 번 이겨내면 두 번째에서도 이겨내게 되고 그렇게 이겨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송두리째 바뀌는 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마음 공부하는 것을 적공한다고 합니다. 쌓을 적자에 공들일 공자, 적공이죠. 하나하나 공들임을 쌓아가는 것이 적공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미국 사람 100명하고 한국 사람 100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힘센 쪽이 이긴다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경계가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힘이 센 쪽이 이깁니다. 삶이란 경계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도 경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대로 경계가 있고 청년들은 청년 시기에 경계가 있고 노인들은 또 노인으로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계를 지내갈 때 어떤 사람은 끌려다니며 괴롭고 또 어떤 사람은 끌고 다니며 행복을 열어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 공부의 정도가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의 정도입니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공부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힘을 어디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헬스장에서 몸의 근육을 키울 때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마음 근육은 현실 경계를 이용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경계라면 배우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때 알아차림이 키워드입니다. 경계를 당하면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감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 감정, 감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입으로 험한 말이 나가려고 하죠. 그럴 때 거칠어진 호흡을 알아차리고 험한 말이 나가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린 다음에는 마음을 챙겨서 멈춰봅니다. 그러면 멈추고자 하는 마음과 뛰쳐나가려는 마음이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려 나가세요. 그리고 멈추고자 하는 마음을 챙기세요.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나쁘다, 욕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이 판단,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쁘다라고 판단, 분별하면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억누르게 되죠. 억누른 것은 무의식 세계에 더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강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할 뿐입니다. 알아차릴 뿐, 마음을 챙길 뿐, 멈출 뿐인 것이죠. 텅 빈 마음에서 자각을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경계를 당하면 나도 몰래 훅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때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겨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후 정신을 차리고 영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둘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 일이 없는 때 마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매일매일 새벽에 마당을 쓴 것처럼 매일 조금씩 노는 시간에 또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정신을 수양하고 지혜를 밝히는 공부를 해놓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힘을 얻어나갈 수 있습니다. 연불자산 등을 통해서 온전한 정신을 키우는 공부도 하고 경전을 연마하거나 마음 일기를 쓰면서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과 함께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는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있는 말입니다. 마음공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달라지고 그러면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장이 열리게 됩니다.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게 됩니다. 다만 할 뿐입니다. 다만 그러한 대중으로 할 뿐인 것이죠. 구하지 말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할 뿐으로 가고 또 갑시다. 마음공부 잘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